도준아, 나는 너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도준이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이제 마리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고 사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APP그룹의 명예를 걸고 박도준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박도준을 직접 마주한 공진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때 사기꾼으로 오해했던 그가 이제 공마리의 연인으로 그리고 사업가로서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진택은 박도준의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는 박도준의 회사는 APP그룹과 협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준 씨, 우선 그동안 공마리와의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겠군요. 그때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공마리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공진택의 사과에 박도준은 잠시 공진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지만 박도준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진택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때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리는 저에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박도준의 진지한 말투에 공진택은 그제야 자신의 무거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리와의 교제는 두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두 분의 문제이니까요. 공진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공마리와 박도준의 관계를 인정하겠다는 말에 박도준은 한층 마음이 놓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자리는 단순한 사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공진택은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도준 씨, APP그룹이 박도준 씨의 회사와 협업을 제안한 이유는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박도준 씨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놀라운 성장률은 우리 그룹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양쪽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박도준은 공진택의 말을 쥐에 깊게 들으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협력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는 레시피 개발에 있어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PP그룹과 협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 쪽 방식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진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율성 중요하죠. 박도준 씨의 철학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의 전략적 협력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에 있어선 회장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 쪽의 방식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진택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습니다. 박도준 씨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협력에 좋은 출발점을 찾은 것 같군요. 박도준은 만족한 표정으로 공진택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공마리와의 관계도 공진택의 승인을 받았고 사업적인 협력도 한 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박도준의 회사는 성장하고 있었으며 공진택과의 협업으로 더 큰 성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박도준의 성공은 누나를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거였습니다. 1년 전 김지영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기사는 모든 뉴스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박도준의 마음은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누명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김지영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죄라도 얼굴 바뀐 게 연기자로서 좀 이미지는 바닥이잖아. 누가 그런 사람을 다시 봐?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박도준은 혼자 앉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는 이제 겨우 모든 걸 바로잡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도 잔인한가? 박도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김지영이 다시 방송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중의 냉담함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지영은 거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주목받던 무대 위에서 반짝이던 순간들이 아련하게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창문을 따라 그리던 작은 흔적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아, 나 그냥 여기서 멈추고 싶은 것 같아. 김지영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무대에 설 자신도 없고 대중이 날 원하지 않는 것도 알잖아. 이쯤에서 끝내야 할 것 같아. 김지영의 말을 듣고 박도준은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나가 누명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박도준은 김지영을 향해 다가가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렇게 포기하지 말아요. 누나는 그저 연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주는 배우잖아요. 박도준의 눈빛엔 절실함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김지영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준아, 난 다시 무대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워.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 김지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눈빛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더 이상 김지영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박도준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나가 배우로 다시 서지 못하더라도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시절, 김지영이 잠시나마 행복했던 순간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누나, 박도준은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칼국수 가게 다시 열어보는 건 어때요? 김지영은 놀란 눈으로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칼국수 가게? 맞아요. 그때 우리 할머니 손맛으로 만든 칼국수는 정말 맛있었잖아요.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내가 힘껏 도울 테니까 가게를 열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일해봐요. 김지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박도준의 말이 현실감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연기 대신 칼국수 가게를? 박도준의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그 제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아, 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김지영은 아직도 불안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연기 외의 삶을 상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박도준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누나. 배우로 서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누나가 행복한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 칼국수 가게에서 할머니 손맛을 살려서 함께 일해보자고요. 그때 순정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영아, 도준이 말이 맞다. 나도 다시 손맛을 내고 싶구나. 내가 기억을 잃고 김지영으로 살았던 그 시절, 우리 참 좋았지 않니? 그때처럼 우리 다시 평범하게 살아보면 어떻겠니? 김지영은 두 사람의 제안을 들으며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기의 길이 막혔지만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김지영의 마음을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도준아, 김지영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정말로 다시 가게를 열어볼까? 순정 할머니는 김지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해보자. 그때처럼. 내가 다시 주방에서 칼국수를 만들면 너희는 손님을 맞이하고 우리 가족이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겠니?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박도준과 할머니의 따뜻한 제안은 김지영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도준아, 네가 도와준다면 나도 힘낼게. 다시 한번 해볼게. 박도준은 김지영의 결심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누나. 내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게요. 김지영은 칼국수 가게를 알아보느라 매일같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한 만큼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알아본 끝에 가장 큰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권리금이었습니다. 박도준과 할머니 순정과 함께 작은 가게라도 시작하고 싶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도준아, 이건 정말 너무 큰 돈이야. 김지영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박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이 없잖아. 가게를 열고 나면 운영비도 문제고. 박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누나. 권리금만 해결되면 시작해볼 텐데 어디서 이 돈을 구하지?
두 사람은 가게에서 나오며 길가에 서서 고민에 잠겼습니다. 막막함이 가슴을 짓누르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도준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고필승이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지영은 놀라며 고필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여기 웬일이야? 고필승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너 가게 알아보고 있다길래 걱정돼서 와봤지. 근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두워? 김지영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가게를 알아봤는데 권리금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고필승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권리금 문제 내가 해결해줄 수 있어. 김지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그건 너무 무리하는 거잖아. 오빠한테 그런 패 끼칠 수 없어. 고필승은 어깨를 으쓱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패는 무슨, 내가 퇴직금을 당겨받아서 그걸로 권리금 내줄 거야. 퇴직금? 김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필승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무리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김지영아,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투자하는 거야. 고필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익 나면 내가 그만큼 돌려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한테 패 끼치는 게 아니라고. 김지영은 머뭇거리며 고필승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퇴직금까지 내면서 투자하는 건 너무 큰 결정이야. 난 오빠한테 그런 부담 주기 싫어. 고필승은 조용히 김지영의 말을 끊으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나 이제 백수야. 사직서 냈어. 김지영은 그 말에 더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직서? 왜? 왜 그런 결정을 해? 고필승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도 백수라고. 고고엔터에서 다 정리했어. 그러니까 나도 네가 잘 돼야 해. 내 노후가 달렸다고. 김지영은 고필승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필승이 퇴직금까지 투자하며 돕겠다는 말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고 그 마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고필승의 눈에는 여전히 김지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누나를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형 인생도 중요하잖아. 고필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이러는 거야. 우리 모두 이제 새로 시작할 때가 된 거잖아. 나도 너희랑 같이 해보고 싶어. 김지영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필승의 결심이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미안했지만 고필승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김지영은 조용히 고필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중에 꼭 돈 돌려줄게. 이건 절대 그냥 받는 게 아니니까. 고필승은 김지영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네가 잘 돼서 성공하면 내가 그만큼 돌려받으면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칼국수 가게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우리 같이 시작하자. 고필승의 도움으로 김지영과 박도준은 마침내 칼국수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과 준비 끝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가게는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고 주방에서 피어나는 고소한 육수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순정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칼국수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맛이었기에 박도준은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생각만큼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개업 첫날 이후로 가게는 한산했고 김지영과 박도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박도준은 그날 저녁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이대로 가다간 우리 큰일 나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박도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 종일 손님이 2명밖에 안 왔잖아. 김지영도 무거운 마음으로 주방에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도 너무 걱정돼. 처음엔 필승 오빠가 도와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손님이 안 오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박도준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계속 닦고 있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면서 고필승에게 큰 도움을 받은 만큼
잘 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박도준에게 말했습니다. 도준아, 그래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맛있는 음식은 언젠가 인정받게 될 거야. 우리 할머니 손맛을 믿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 손님들이 오기 시작할 거야. 김지영의 말에 박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일을 이어갔고 가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낡은 외투를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초췌한 얼굴에 그간 고생이 많았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지영과 박도준은 깜짝 놀랐지만 곧 다가가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지영은 반갑게 인사하며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약간 주저하는 듯한 눈빛으로 김지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칼국수 한 그릇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김지영과 박도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숙자처럼 보였고 가게에 손님이 많지 않던 상황에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바로 칼국수 한 그릇 만들어 드릴게요. 박도준은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지영을 쳐다보았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지영이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는 동안 박도준은 소리 없이 김지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도 아직 가게 잘 안 되잖아. 이렇게 손님한테 공짜로 칼국수를 주면 괜찮을까? 김지영은 잠시 주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답했습니다. 도준아, 우리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먼저 나눠야 해. 할아버지도 힘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이 정도잖아. 박도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지영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김지영의 마음속에는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단순히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따뜻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지영은 할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칼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수는 할머니 순정의 비법대로 직접 손으로 반죽해 만들어낸 것이었고 육수는 진하게 우러난 소고기와 멸치로 깔끔하게 끓여냈습니다. 김지영은 그릇에 칼국수를 가득 담고 고명을 얹은 후 할아버지 앞에 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칼국수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김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로 맛있구나.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어. 김지영과 박도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고마워하며 먹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가게 운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영은 박도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준아, 봐. 맛있는 음식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거야. 우리도 이렇게 정성껏 하면 분명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거야. 박도준은 김지영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나. 우리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할아버지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다른 손님들도 분명 다시 올 거야. 그렇게 가게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찼고 김지영과 박도준은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가게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칼국수 가게를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김지영과 박도준은 차츰 무거워지는 마음으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날의 따뜻한 기억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지영은 할아버지를 도운 일이 뿌듯했지만 가게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거의 없네. 박도준은 창밖을 보며 속상한 듯 말했다. 창문 너머로 드문드문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박도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지영은 박도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언젠가 우리 가게도 알려질 거야. 그러나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들이 계속해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김지영은 놀란 얼굴로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손님이 몰려드는 거지? 김지영은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하며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대기줄까지 생긴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이지? 박도준은 가게 밖을 내다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 밖에는 이미 기다란 줄이 생겨 있었고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도준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오늘 제대로 한번 바빠지겠어. 두 사람은 정신없이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영은 곧 필승에게 연락할 틈조차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한 칼국수를 만들고 서빙하고 계산하는 일을 연달아 처리하느라 가게 안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도준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어. 김지영은 땀을 닦으며 박도준에게 외쳤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대기줄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 박도준은 곧 필승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형한테 한번 물어볼게. 뭔가 이상해. 전화를 받은 곧 필승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도준아, 혹시 너희 가게 방송 나왔냐? 방송? 박도준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방송이야? 곧 필승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너희 가게에 온 그 할아버지 기억나? 노숙자처럼 보였던 분 말이야. 그분 TV 프로그램 진행자였대. 식당 인심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 박도준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TV 프로그램 진행자였다고? 그래, 곧 필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초라한 행색을 하고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테스트를 했던 거야. 그런데 너희 가게가 그분에게 유일하게 식사를 대접한 가게였다고 방송에 나갔더라고. 박도준은 입이 떡 벌어진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 나온 거라고? 맞아, 곧 필승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너희 가게에 몰려드는 거야.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 났더라. 사람들이 너희 가게 맛있다고 칭찬하고 인심 좋다고 하니까 다들 먹어보려고 오는 거지. 박도준은 곧 필승의 말을 듣고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TV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들이 도운 일이 이렇게 큰 결과를 불러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방송 나왔대. 우리가 그 할아버지한테 칼국수 대접한 게 방송에 나가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야. 박도준은 신나게 외치며 김지영에게 달려갔습니다. 김지영은 깜짝 놀라며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그 할아버지가 방송에 나왔어? 응. 그게 다 인심 테스트 프로그램이었대. 우리가 유일하게 그 할아버지한테 칼국수 대접해서 방송에 나갔대. 박도준은 흥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지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다 할머니 손맛 덕분이네.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김지영과 박도준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도란의 칼국수 가게는 그날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순정의 따뜻한 손맛과 김지영과 박도준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그 결과로 가게의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지영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쁜 주방에서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진짜 해낸 거야. 박도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누나. 우리 정말 해냈어. 칼국수 가게가 방송에 나오고 나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이후 가게는 바쁜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잘 되기만을 바랐던 김지영과 박도준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서고 기다란 대기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방은 바쁘게 돌아가고 홀에서도 서빙과 계산이 정신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지영과 박도준은
가게의 성장에 기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손님들을 효율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도준이 자신만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준은 단순히 가족을 돕기 위해 가게를 시작한 것이었지만 사실 그는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학을 떠나 공부하던 중 다시 돌아왔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영 지식이 이제서야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나, 이대로는 안 돼. 박도준은 어느 날 밤 김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손님이 많아서 매출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해. 김지영은 박도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준아? 우선 사람을 더 뽑아야 해. 박도준은 계획을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어. 주방 보조도 더 필요하고 서빙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해. 그리고 주문과 계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그래야 손님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김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 손님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더 많은 손님을 맞으려면 우리도 체계를 갖춰야겠지. 박도준은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당의 흐름을 분석하고 손님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서빙과 주문 시스템부터 고쳐야 해. 그리고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야 해. 효율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그렇게 박도준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는 더 많은 보조를 두고 서빙 직원도 추가로 뽑았습니다. 손님들이 편리하게 주문하고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가게는 조금씩 더 체계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준의 경영 능력이 빛을 발하자 칼국수 가게는 그야말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영은 매일같이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박도준의 변화와 가게의 성장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준아, 너 정말 대단해. 내 덕분에 가게가 이렇게 달라졌어. 손님들이 더 편하게 오고 가고 매출도 많이 올랐잖아. 박도준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누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더 큰 성공을 봐야 해. 김지영은 놀란 얼굴로 박도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더 큰 성공? 무슨 뜻이야? 박도준은 자신이 세운 더 큰 목표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 칼국수 가게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우리 할머니의 손맛과 이 가게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 칼국수 가게를 프랜차이즈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음식을 알리는 거야. 김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니 그건 정말 큰일인데 도준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박도준은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이미 우리는 검증을 받았잖아. 손님들도 만족하고 있고 방송 덕분에 유명세도 얻었어.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충분히 가능해. 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김지영은 박도준의 열정을 보며 그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준의 말처럼 이 가게는 단순히 하나의 식당이 아니라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순정의 손맛, 그리고 박도준의 경영 감각이 결합된다면 이 작은 가게가 전국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야. 김지영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준비는 잘 돼 있을까? 박도준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처음부터 큰일을 하려는 건 아니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시스템을 갖춰나가면 돼. 우리 가게가 한번 검증됐잖아? 그걸 바탕으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김지영은 박도준의 결심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할머니의 손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거야. 그렇게 박도준은 칼국수 가게를 프랜차이즈화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하나의 가게로 시작했지만 이제 박도준의 눈앞에는 더 큰 성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칼국수 가게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도준의 경영 능력과 김지영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할머니 순정의 정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의 회사는 이제 막대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기반으로 한 칼국수 가게는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화되었고 박도준은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APP그룹과의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박도준은 사업가로서의 자리를 더욱 탄탄히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하면서도 박도준의 마음 한구석엔 늘 공마리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집중하느라 공마리를 찾아가지 못했던 시간이 길어졌고 공마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던 박도준은 그동안 속으로 많이 갈등했습니다. 오늘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도준이 직접 공마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공마리를 만난 박도준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마리야, 오랜만이야. 공마리는 박도준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난 네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섭섭함과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공마리의 말을 듣고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마리야. 너한테 정말 미안해. 사업이 커지면서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하지만 그게 다 너에게 떳떳하게 돌아오고 싶어서였어. 공마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떳떳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박도준은 공마리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제대로 된 남자가 되고 싶었어. 그냥 너한테 의지하거나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공마리는 박도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준이 변한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생각하며 노력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박도준의 진심이 그녀에게 와닿았습니다. 도준아, 공마리는 낮게 중얼거리며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너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사실 나도 너가 보고 싶었어. 박도준은 공마리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며 그녀를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마리야, 나랑 결혼해 줄래? 공마리는 놀란 눈으로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멀리했던 박도준이 이제는 당당하게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공마리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마리는 감동으로 목이 메인 채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로 나랑 결혼하고 싶어? 박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말이야. 난 네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자신 있어. 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고 박도준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금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 나 결혼할게. 박도준은 미소를 지으며 공마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마리야. 이제 우린 함께야.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